2학년 특성화과 문학 4. 한국문학의 갈래와 흐름 4. 교술갈래의 흐름. 자, 이번 시간부터는 교술갈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문학의 4가지 갈래 지금까지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봅시다. 한국문학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학은 서정갈래, 서사갈래, 극갈래, 교술갈래, 그러니까 이렇게 4가지 갈래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서정갈래, 서사갈래, 극갈래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교술갈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교술갈래의 가장 대표적인 하위 갈래는 수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필이 바로 교술갈래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한국문학의 교술갈래의 전개와 구현 양상을 탐구하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자, 교술갈래가 한국문학에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전개되어 왔고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어 왔으며 그 대표적인 작품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할 수 있다를 목표로 이번 단원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술갈래는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갈래인지 개념에 대한 내용 먼저 보고 우리 교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술갈래란 무엇일까? 시, 소설, 희곡처럼 작가의 상상력으로 허구의 이야기를 다루는 문학작품과는 달리 작가가 직접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쓰는 문학작품들을 교술갈래라고 해. 설, 기 등의 한문문학과 수필, 편지, 일기, 기행문 등이 교술갈래에 속하지. 시는 작가가 시적 화자를 만들어 대신 말하게 하고 소설이나 극이 등장인물을 만들어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면 교술갈래의 작품들은 작가가 직접 이야기를 풀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물, 사건 등에 대한 필자의 경험이나 생각을 읽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설득하는 양식이지. 교술은 가르쳐 전해주다 라는 뜻이야. 다시 말하자면 어떤 사실을 서술하거나 전달할 목적으로 쓰여진다는 것이지. 그래서 교술갈래의 문학들은 대체로 설득적이고 교훈적인 성격을 지닌 경우가 많아. 교술갈래의 대표적인 갈래가 바로 수필이야. 수필은 글쓴이가 어떤 경험을 하고 그것에서 깨닫고 느낀 것을 정리한 것인데 우리는 이 수필을 읽고 글쓴이의 생각, 가치관, 인생관 등을 알 수 있어. 교술갈래는 시처럼 운율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소설처럼 구성이 복잡할 필요도 없어. 표현의 일정한 형식이 없지. 자신의 객관적 체험을 진술하지만 그 안에 자신의 통찰, 깨달음, 반성, 성찰 등을 담기 때문에 문학적 가치가 있어. 따라서 교술갈래를 읽을 땐 어떤 경험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이끌어내고 있는지 살피며 읽는 것이 좋겠지? 잘 들으셨죠? 자, 교술갈래가 어떤 갈래인지 그리고 수필의 특성에 대해서 잘 살펴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교과서를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254쪽을 봐주세요. 교과서 254쪽에 보면 교술갈래의 흐름이라고 우리 갈래에 대한 설명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한국문학에서 교술갈래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역사적인 흐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지문은 여러분들이 각자 읽어보시고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쳐주시고요. 선생님이 몇 가지 사항만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술갈래의 개념과 역사적 갈래입니다. 교술갈래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요. 교술갈래란 외부 대상에 대한 관심과 사색을 바탕으로 성찰하는 문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성찰의 문학이라고 하면 이 교술갈래가 되는 것이고요. 교술갈래의 종류에는 일단 가장 대표적인 종류는 수필입니다. 수필이니까 예전에 한글이 없었을 때 쓰여졌던 한문수필 같은 경우도 교술갈래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악장, 그리고 일기, 그 다음에 편지, 서간, 편지, 그리고 기행문, 현대수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교술갈래에 해당하는 하위갈래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교술갈래의 한 갈래인 경기체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체가는 고려시대에 발생한 고려 중기에 발생해서 조선 초기까지 계속되었던 교술적인 시가갈래입니다. 이 중요한 게 시가라는 건데요. 즉 형식적인 특징은 운문입니다. 운문. 그래서 형식은 운문인데 내용적인 면이 자기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성찰적인 내용, 교훈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내용면에서는 교술갈래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체가의 특징은 작품 중간에 경기 어떠하니 있고 라는 그 후렴구가 반복이 되거든요. 이런 구절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경기체가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물을 나열하여 감탄을 직접 노출하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사물들이라든지 인물들을 쭉 나열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노출하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경기체가는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고려라는 거, 근데 고려 때 시가라는 거, 그리고 같이 비교해서 항상 공부를 해줘야 되는 게 경기체가는 고려가요, 고려소교,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소교, 삼곡이라든지 동동이라든지 이런 고려가요, 고려소교, 고려가요와 형식적인 특징은 유사합니다. 근데 내용면에서 경기체가가 교술적이라면 고려소교는 서정갈래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다음 한국의 고전 수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필이 교술갈래의 가장 대표적인 하위갈래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수필은 예전에 쓰여진 수필과 요즘 쓰여진 수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예전에 조선시대까지 쓰여졌던 것이 바로 고전 수필이고 요즘 최근에 쓰여진 것을 현대 수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고전 수필은요, 먼저 한문 수필과 국문 수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문 수필은 당연히 한문으로 쓰여진 수필이겠죠. 고려에서 조선 말에 이르기까지 시기에 한문으로 창작된 모든 수필류를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 한문 수필에는 또 다른 이름들이 있고 그 하위 갈래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서라든지 설이라든지 기라든지 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한문 수필의 하위 갈래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국문 수필은요. 훈민정음 창제 이후, 즉 우리 한글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창작된 수필로 주로 여성들이 많이 썼습니다. 여성 작가의 작품이 많고요. 궁정수필, 그러니까 궁중에 있는, 궁궐에 있는 여성들이 쓴 수필, 또는 기행수필, 여행 가서 쓴 수필, 그리고 서간체 수필, 이건 편지겠죠. 편지글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수필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수필은 현대수필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게 이제 발생한 게 1920년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에 수필이 독자적인 양식으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을 했고요. 1930년대가 오면서 수필이라는 그 문학 갈래가 우리나라에도 정착이 됩니다. 그 다음 해방 이후에는 본격적인 수필집들이 발간되기 시작을 했죠. 자, 그리고 1960년대로 오면은요, 다양한 제재의 수필이 창작되었고, 문예지와 수필 전문지의 창간으로 수필이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인터넷의 보급과 발달로 누구나 쉽게 수필을 쓰고 읽게 되었죠.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 수필과 교술갈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표적인 수필 작품을 가지고 감상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